이게 체급 차이가 당연히 이게 맛있지. 게다가 이거는 이제 막 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탱글탱글할 텐데. 제거 작업한 거. 오늘의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제는 익숙하죠? 딱새우입니다. 표준명은 가시발새우. 이거는 목각 성게입니다. 목각. 그리고 자, 이 다 까진 거. 딱새우 회 25마리. 그리고 감태. 보통 이렇게 조합을 해서 혼마카세 라고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. 사실 딱새우 손질하는 거 굉장히 귀찮거든요. 딱딱하고 가시도 있어서 손도 아프고 그런데 그런 게 싫다면 가격은 나가지만 다 까진 걸로. 그래서 제가 이 혼마카세 조합을 봤더니 딱새우 회 25미에 성게 그리고 감태 해서 34,000원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의 손질 노동력을 줄여주니까. 그리고 요건 제주도에서 온 건데 딱새우는 무조건 손동입니다. 뭐 생물로 또는 활새우로는 유통이 잘 안 돼요. 얘들은 손도가 금방 져야 되기 때문에 잡히자마자 뭐 배에서 손동을 하는데 횟감용 신선도의 이 손동 딱새우가 42,900원. 대중소 뭐 특대 이렇게 했는데 특대는 다 나갔더라고요. 그래서 대짜로 구매를 했습니다.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워요. 제가 이제 가격 비교를 해봤더니 같은 사이즈인데 3만원대 초반에 판매하는 곳도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하고 싶었으나 배송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촬영일에 맞춰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한 8,000원 정도 더 비싼 여기로 택했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가격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흰다리 새우 25미 30미짜리가 얼마죠? 보통 한 가을에 한창 때 한 25,000원, 비싸면 한 3만원. 그것도 살아있는 건데 크기도 이거보다 크잖아요. 근데 얘는 냉동인 주제에 물론 횟감은 되지만 40미짜리인데 이게 4만원. 게다가 수율도 차이가 있잖아요. 흰다리 새우는 껍질이 얇아요. 얘는 껍질이 갑옷처럼 엄청 단단합니다. 그만큼 살 수율도 좀 떨어지고. 이게 제 기억으로는요 2010년 경을 전후로 해서 제주도 관광이 엄청 활성화됐을 거예요. 블로그로 제주 관광 관련된 포스팅도 엄청 올라오고 관광객들이 뭐 한국 특히 중국 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려들 시기인데 그때 이 딱새우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죠.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. 얘네들 이제 보통 사는 곳은 수심 한 150m 200m 저질에 진흙바닥에 살아요.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흙바닥에 사는 새우일수록 잡히면 손도가 또 금방 맛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은 빨리 급냉을 하거나 아니면 당일 소진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얘들이 주로 이제 남해안 일대, 거제, 통영 뭐 그 먼 바다죠. 아니면 제주도에서 주로 많이 잡히기 때문에 확실한 곳은 제주 동문시장, 뭐 서부도 시장 또는 서귀포에 있는 올레시장에서 이 딱새우가 많이 판매되고 거기서 고르실 때 중요한 것은 딱새우가 이제 매대에 깔려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이미 해동이 된 것보다는 깡깡한 것을 달라고 하세요. 그러면은 냉장고에서 꺼내 주실 겁니다. 그런 거를 사다가 집에 가져오면 한 며칠 동안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겠죠.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2, 3일 정도 걸리거든요. 해동하는데. 그렇게 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편하게 안방으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것은 연중 잡히고 연중 급냉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제철에 대한 의미가 사실 희박하다. 이렇게 똑같이 깡깡한 것이라도 이렇게 신선도가 좋은 횟감이 있고 좀 오래 보관된 것은 횟감으로 쓰기 좀 애매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잘 가려서 사야 된다. 빛깔을 봐도 이게 오래되면 거무튀튀합니다. 갈수록 이렇게 어두워지고. 근데 지금 보면은 색깔이 밝으스레 하잖아요. 소독빛으로. 얘네는 원래 다른 새우와 달리 집게발이 있습니다. 대부분 다 떨어져 있네. 그래서 이 가시발 새우의 특징이 집게발에 이렇게 빨간색 얼룩 무늬가 있다는 거. 집게가 달린 것은 생물학적 분류에서는 랍스터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얘네가 영어로는요 레드밴디드 랍스터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랍스터의 한 종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랍스터하고도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. 집게발이 있고 다만 얘는 이제 소형 랍스터 종이라고. 그리고 유럽권에서는 얘 친구인 이제 스캄피나 랑고스틴이 굉장히 고급 식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해서 이 딱새우는 사실 걔들에 비해서는 크지가 않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살도 먹을 만한 살이 크게 나오지가 않고. 그래서 아마 레스토랑에서는 이 딱새우가 잘 사용이 안 됩니다. 주로 수입산 랑고스틴 사용하면 사용했지. 얘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일반 식당, 특히 제주도 내 가면은 기본적으로 회, 딱새우 회는 시장 가도 이렇게 포장돼서 판매하잖아요. 두 번째는 초밥.
세 번째가 새우장입니다. 간장새우.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요리가 해물탕이나 해물뚝배기. 국물이 제법 시원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딱새우 라면. 제주도 가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죠. 또 하나는 수고로움이 들지만 요거를 다 손질해서 알새우만 쏙 빼는 거예요. 그 새우 살만 모아다가 올리브유에다가 그냥 볶아 먹으면 그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활용하면 좋은 음식이 있는데 오늘 그거를 할 겁니다. 바로 딱새우를 이용한 안초비 버터 레몬 파스타. 원래 안초비 버터 레몬 파스타에는 새우가 안 들어갔지만 딱새우가 오늘 생겼으니 얘를 한번 접목시켜 볼까 해요. 자, 그러면은 손질 한번 하러 갈까요? 작은 거는 조리용으로 쓰고 횟감은 좀 큰 거 위주로 해서 한번 까볼게요. 이게 지금 아직 해동이 덜 돼가지고 물을 조금 이렇게 줄여놔야겠습니다. 네? 일단은 여기를 비틀어요. 비틀어서 대가리를 분리합니다. 버리면 안 돼요. 대가리는 된장찌개나 라면, 뭐 해물탕에 몸뚱아리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꼬리에서부터 이제 한 마디, 두 마디 여기를 좌우로 비틀어요. 이렇게 좌우로 비틀면 그리고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양옆으로 비틀면서 빼요. 그러면은 쏙 나오죠. 이게 답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 탱글탱글합니다. 왜냐면 이게 아직 덜 녹았거든요. 근데 이 상태로 두면 어차피 실온에 자연스럽게 해동이 되면서 먹기 좋은 상태가 될 거예요. 들어서 잡아당기면 내장 보이죠? 내장까지 같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이렇게 좋아요. 그 다음에 대가리는 모아놓고 꼬리에서 한 중간 이쯤에 손톱을 눌러서 좌우로 비틀면 나옵니다.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. 생각보다 쉬워요. 방법을 알면. 이렇게 완성. 파스타 쏙 반대로 쏙. 내장 색깔이 파랗거든요. 신선한 겁니다. 자, 이쪽은 제가 손질한 딱새우회 선동 횟감용 원물로 뜬 거고, 자, 이쪽은 이제 혼마카세 사온 건데 혼마카세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. 이제 진공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풀려 있네요. 진공이 풀려 있으면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상세 페이지 보니까 분명히 와사비 간장 포함이라 되는데 간장 와사비가 없어요. 아마 놓치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집에 간장 와사비 없는 집이라면 이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사이즈는 확실히 제가 구매한 대짜가 좀 크고요. 이건 이제 목각 성게인데요. 지금 사실 국내산 성게철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 아마 여름에 작업했거나 냉동 성게를 목각에다가 백반 처리해갖고 이렇게 한 걸로 보이죠. 생성게네. 이거는 말똥성게다. 근데 말똥성게 이 정도에 이렇게 하면은 결코 비싸지가 않아. 솔직히 얘보다 얘가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. 지금 이게 지금 목각에 채워서 약간 쓴맛이 날 수도 있는데 먹어볼게요. 쌉싸름합니다. 아씨, 그렇지. 수컷은 괜찮아. 이렇게 밝은 색깔의 수컷이에요. 빨간 게 암컷인데 이거는 지금 계절성에 따른 쓴맛으로 보이고, 회간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. 초장도 편의상 와사비를 대충 풀어서 우선은 상품으로 나온 거 그런 느낌이죠. 끝에 잡고 입에 넣어서 탱글함은 좀 떨어지네. 무릅니다. 근데 달아요. 신선하고 좋습니다. 다음은 이거. 근데 솔직히 비교하기 좀 그렇네. 이게 체급 차이가 당연히 이게 맛있지. 게다가 이거는 이제 막 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탱글탱글할 텐데. 제가 작업한 거. 이가 살짝 들어갈 때부터 으드득 끓이는데, 이거는 체급 차이도 체급 차이지만 훨씬 더 신선해요. 얘네 원래 좀 무른 애들인데 그 와중에도 그나마 탱글탱글한데 두껍고 씹히는 맛도 풍부하고 단맛도 조금 더 도드라지고 확실히 더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같은 냉동인데도 해동을 언제 했냐,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얘는 이미 오면서 해동이 되고 있는 거고 진공도 풀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막 깡깡 온 것을 바로 이제 깠잖아요. 확실히 이게 맛있어요. 근데 딱새우 손질 아까 봤잖아요. 별거 없습니다. 없는데 이게 워낙에 좀 날카롭다 보니까 손에 상처가 나고 피가 좀 철철 나는 그런 사서로운 그런 문제가 좀 생겨요. 그것만 아니면 집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, 남편분들 해주세요. 그리고 안에 내장은 제가 미처 다 못 뺐거든요. 근데 드셔도 괜찮습니다. 요 안에 요 정도는요. 훨씬 손이 가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빼야 돼요. 방향을. 너무 맛있는데?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만 딱 시켜 드셨으면 맛있네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상위 호환의 비교군이 생기니까
얘가 좀 비교가 되네 확실히. 그래서 딱새우의 품질은 크기와 비례한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태에다가 간장에 찍어서 이렇게 올립니다. 성게 이렇게 올려서 와사비 살짝. 자, 감태 향이 좀 강하잖아요. 성게의 쓴맛을 어느 정도 가려주네요. 감태는 먹으니까 좀 낫습니다. 자, 이렇게 먹었을 때 어울리는 술은 뻔하죠.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술인 와인으로 하겠습니다. 와인 중에서도 샤도네이로만 만든 블랑 드 블랑 샴페인입니다. 자, 이렇게 해놓을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술 한잔 딱 하면은 좋겠죠? 초장도 잘 어울립니다. 맛있네. 그리고 입안으로 요 샴페인으로 깔끔하게 딱 씻어주고 좋네요. 다음 코스로 가겠습니다. 마늘은 이왕이면 생파슬리가 확실히 향은 좋죠. 다져 놓을게요. 면을 삶을게요. 한 번 더. 크게. 이거 이대로 해서 6분 끓일게요. 정확히 6분. 파슬리 올리고 마늘, 무염버터, 엔초비 2인분 볶게요. 자, 면수 한 국자. 이러고 불 끌게요. 딱새우를 넣었는데 불 끈 상태에서 은근하게 그냥 이 상태로 끼얹어가면서 파슬리 줄기라든지 마늘은 제거를 할게요. 포칭한 새우를 맛있겠다. 6분이 됐단 말이죠. 자, 불을 다시 킵니다. 약불로 면수를 이렇게 파슬리 3분의 1을 마지막 마무리용으로 버터 추가만 넣어줘야겠죠? 안타까리게 좀 면수를 살짝 추가를 해가면서 마르지 않도록. 그 다음으로 레몬 껍질을 조금, 이것도 한 3분의 2만 넣고, 마지막으로 새우 자 부어서 여기 이제 레몬즙을 조금만 센 불 한번 팍 불 끄고 이제 진짜 소금 아주 살짝만 이렇게 약간 이제 소스처럼 됐잖아요. 점성이 나왔죠 이렇게. 그러면 이제 파스타가 된 것 같고 담아보겠습니다. 레몬 껍질에서 엔초비 버터 레몬 파스타인데 딱새우를 곁들입니다. 자, 이건 피디님 거. 매번 촬영하느라 고생하시는데 공주님 거. 저는 왜 이렇게 해서 파는 것도 되게 운치 있지 않을까? 펜체로 딱 내놓는 거예요, 그냥 상남자처럼. 와, 이거 너무 맛있다 네. 진짜. 간 죽인다. 내가 해놓고서. 근데 다 익었어. 중간에 약간 덜 익은 느낌이 살짝 나. 포칭이라고 따뜻한 국물에 살짝 데치듯 익힌 거라 퍽퍽하지가 않고 굉장히 부드럽지. 새우는 이렇게 익혀야 돼. 너무 최근에 일식 또는 서양식으로 음식을 막 풀어내다 보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긴 한데, 우리나라는 생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딱 그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 있어요. 조림, 매운탕, 구이,
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전 신세계가 나름 펼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생선과 수산물을 어떻게 하면은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많이 접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, 오늘 이렇게 먹어보니까 흰다리 새우가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저렴하고 접근성도 되게 좋잖아요. 딱새우는 흰다리 새우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처와 맛에 정반대에 있습니다. 그래서 뭐든지 어떤 조리법에 잘 어울리는 종류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. 조리의 영역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딱새우에 한 표, 횟감이나 구이는 흰다리 새우.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딱새우에 대한 사실들이 많이 흥미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